지혜로운 이야기. 바위와 당나귀의 재판. 옛날 티베트의 한쪽 구석에 조그마한 나라가 있었다.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임금님은 올바르고 슬기로운 분이었으므로 백성들은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이 나라에도 골치 아픈 일이 있었다. 임금님도 언제나 그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것은 이 나라 사람들이 남을 두고 쑥덕공론하기를 좋아하고 입이 가벼운 것이었다. 좋은 일이건 굳은 일이건 자기만의 가슴에 간직해두지를 못하는 것이었다. 닥치는 대로 짓거려서 여러 사람들에게 뜬 소문이 퍼져나가게 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밭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도 누군가가 지나가기라도 한다면 곧 일을 팽개치고 이야기에 열중하여 새로운 소식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모든 백성이 아무런 아쉬움이 없이 살고 있는 가운데서 두 사람만은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계곡의 올리브 숲에서 기름을 채취하고 있는 니에마. 또 한 사람은 가까운 산에서 나무를 베고 있는 초부인 다와였다. 두 사람은 흔히 좁은 산길에서 만나는 수가 있었다. 그런 때에는 니에마는 큰 기름단지를 안고 바위 쪽을 향하여 길을 양보했다. 다와는 나무를 실은 당나귀를 끌고 길 옆을 스치듯이 지나가곤 했다. 이런 때에도 물론 이웃 사람에서부터 임금님의 일에 대해서까지 여러 가지 쑥덕공론의 이야기를 하는 것만은 두 사람도 절대로 빠뜨리지 않았다. 어느 날 다와는 다른 날보다 더 많은 나무를 당나귀 등에 실었다. 당나귀는 무거웠으므로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다. 거기에 저쪽에서는 체육꾼인 니에마가 다가왔다. 언제나 그렇듯이 양쪽에서 길을 양보하여 길을 비켜나가려 했다. 그런데 나귀가 비틀거리는 바람에 등에 실은 나무들이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그것이 또 재수없게 니에마의 기름 항아리에 맞았고 기름 항아리는 니에마의 손에서 떨어져서 옆에 있는 바위에 부딪혀 박살이 나고 말았다. 땅바닥에 쏟아진 기름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니에마는 그저 망연자실할 뿐이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오늘 채집한 기름을 죄다 엎질러 버렸어. 이 기름이 없다면 식구들에게 새끼 밥을 먹일 수가 없는데. 이 말을 듣고 다와는 가엾은 듯이 말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는가? 내게 돈만 있다면 기름값을 치르는 것인데 보다시피 한 푼도 없으니 그저 사과할 수밖에 없구나. 마침 그때 임금님이 지나가게 되었다. 두 사람이 곤혹에 빠져 있는 모습과 부근에 쏟아져 있는 기름과 항아리의 조각들을 보고 물었다. 어떻게 된 일인가? 다와의 나귀가 한 짓입니다. 등에 실은 나무로요. 하고 니에마가 대박했다. 그 나귀를 끌고 오는 사이 사람이 부주의하지는 않았던가? 하고 임금님은 다시 물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귀가 풀을 뜯으려고 비틀거렸기 때문입니다. 하고 다시 니에마가 대답했다. 잘 알았다. 그러나 이 손해는 어떻게 하지? 누가 변상을 하는가? 하고 임금님은 두 사람에게 물었다. 이 물음에는 니에마도 다와도 할 말이 없었다. 여기서 임금님은 이 사건을 이용하여 언제나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바를 실행해 보려고 생각했다. 곧 가축계를 불러서 명령했다. 궁전에 돌아가서 재판을 할 것이니까 이 나귀를 끌고 오너라. 그리고 항아리에 부서진 조각도 잊지 말고 저 바위도 큰 덩이로 부수어 가지고 오도록 하라. 가축계는 먼저 나귀의 사슬을 채웠다. 그리고는 바위를 부수어 그것에도 사슬을 채우고 항아리의 파편과 함께 궁전의 뜰로 운반하여 왔다. 뜰에는 재판석이 마련되고 나귀와 바위도 큰 네모진 대상에 얹혀졌다. 재판의 소문은 눈 깜빡할 사이에 전국에 퍼지게 되었다. 나귀와 바위의 재판이래. 일찍이 들어보지도 못한 사건 아닌가? 갑옷에 밀고 부딪히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임금님은 문지기에게 명하여 문 앞에 입장을 희망하는 사람은 적립이로서 한 사람에 100원씩을 지불할 것이라는 편말을 세우게 했다. 그러나 100원은 말할 것도 없고 개 중에는 특별히 좋은 자리에 들어가고 싶어 200원이나 300원도 지불하는 사람이 있었다.
재판자는 순식간에 초만원이 되고 말았다. 이윽고 신호에 종이 울리자 임금님이 재판장의 자리에 나와 앉았다. 나귀의 주위에도 바위의 주위에도 많은 간수들이 감시를 하면서 사슬을 꼭 붙들고 있었다. 임금님이 입을 열었다.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한다. 먼저 바위에게 묻겠는데 바위는 말을 할 수가 없으므로 가축개가 대신 정직하게 대답하도록 하라. 바위야, 너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못하고 있었는가? 네, 저는 자신의 의무를 생각하여 길가에 잠자코 앉아 있었습니다. 하고 가축개가 바위를 대신하여 대답했다. 그런가? 자신의 의무를 생각하고 있었다면 너에게는 죄가 없다. 바위의 사슬을 풀어주어라. 하고 임금님은 명령했다. 그럼 다음에 나귀 차례다. 이번에도 가축개가 대신 대답하도록 하라. 그러나 어디까지나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안 돼. 나귀야, 사건이 일어났을 때 너는 뭘 하고 있었지? 네, 저는 주인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풀을 한 줌 막으려 했습니다. 하고 대신한 가축개가 대답했다. 옳거니, 그런데 너는 언제나 그 큰 눈으로 모든 것을 보면서 달리는가? 저는 그다지 모든 것을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너는 언제나 그 큰 귀를 곤두세워 갖가지 소문을 뱉고 있는가? 저의 귀는 저를 부리는 주인의 명령만을 듣기 위해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좋아, 나귀야. 너에게도 죄가 없다. 사슬을 풀어주어라. 임금님은 이렇게 말하자 별 흥미 없이 하품만 하고 있는 구경꾼들에게 소리를 높여서 말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이로써 아무에게도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알았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불한 구경값은 소중한 기름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주기로 한다. 임금님이 말을 마치자 구경꾼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면서 돌아갔다. 그때 잠자코 있던 나귀가 갑자기 머리를 치켜들며 히힝 히힝 힝 모든 사람들의 귀가 아플 정도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웃었다. 인간들의 알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는 그 경망한 습성을 비웃는 듯이 큰 소리로 웃는 것이었다. 옛날 티베트에서 한 올바른 왕이 쑥떡공론을 좋아하는 백성들을 걱정하고 있었어. 니에마라는 기름 채취자와 다와라는 나무꾼이 엉뚱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데 다와의 당나귀가 나무를 떨어뜨려 니에마의 기름 항아리를 깨뜨렸어. 왕이 재판을 열며 바위와 당나귀를 불러서 죄 여부를 따져봤는데 결과적으로 아무도 죄가 없다고 선언했지. 그 경망한 습성을 비웃으며 큰 소리로 웃었다.